나는 지금 낭떠러지에 있어. 내가 설득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나의 설득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럼 난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그럼 내가 굉장히 여유가 없게 되죠. 근데 사실 여유가 있으셔야 돼요. 저는 이 여유가 어떤 사람들은 유머러스, 어떨 때는 사랑스럽게도 나오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찐 공감으로 나오는 것 같고, 이 여유가 없잖아요. 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소통할 의지가 전혀 없는 거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들어줄 수 있는지, 그리고 나에게 피드백을 줄 수 있는지, 이 정도를 확인하고 하시는 게 좋죠. 우리는 사실 설득의 기술이라 그러는데, 일단 저는 설득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고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저는 핵심인 것 같거든요. 그게 첫 번째 핵심이에요. 그래서 일단 라포가 형성이 돼 있냐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메시지에 집중을 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사람들은 메신저에 일단 먼저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메신저와 조금은 좋은 관계이면 조금 듣기 힘든 이야기도 더 들을 수 있는 의향이 생기는 거죠.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가, 이 화자가 하는 이야기가 청자가 들었을 때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인가? 이 라포가 충분히 형성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꼭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아직 라포가 전혀 형성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사실 공동체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아무리 좋은 피드백이라도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제가 많이 쓰는 화법 중에 하나인데 제 사업이 아니더라도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 사업, 우리 팀장님, 우리 상무님, 이렇게 우리 고객, 우리 제품, 우리라는 단어를 쓰면서 라포가 좀 어떻게 형성이 되거든요. 이런 작업들을 조금 사전에 하시고 나서 메시지를 전달하셔야 조금 더 잘 받아들일 여지가 있죠. 두 번째 방법은, 설득에 있어서 가장 큰 방법은 여유입니다. 이 설득이 안 되더라도 우리 대안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설득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나는 지금 낭떠러지에 있어. 내가 설득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나의 설득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럼 난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그럼 내가 굉장히 여유가 없게 되죠. 내가 굉장히 급급하고 오히려 이럴 때 되면 막 화도 내게 돼요. 나는 이렇게 급한데, 나는 낭떠러지에 지금 떨어질 것 같은데 왜 내 얘기를 못 들어주니? 라면서 화까지 내시는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사실 여유가 있으셔야 돼요. 너무 한 사람을 끝단까지 불러일으키지 마시고, 사실은 어느 정도의 여유는 두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늘 얘기를 하실 때 누군가를 설득해야 돼! 오늘 설득해야 돼! 라는 이런 마음보다는 들어줄 수 있는지, 그리고 나에게 피드백을 줄 수 있는지, 이 정도를 확인하고 가시는 게 좋죠. 일 잘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능동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시켜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일을 한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그 일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져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핑계와 변명을 대면서 내 탓은 아니고, 이게 내 일이 아니고 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결국 이거는 당신의 일이거든요. 물론 만약에 그 일이 정말 당신의 일이 아니었다면 그거는 미리미리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 포인트고, 사실 이 일이 잘못된 거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코로나가 터져서 제약회사들의 영업실적이 오른 것이 제약회사의 탓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결국 그거는 제약회사 잘 됐잖아요. 그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실 때 저는 사실 상황은 다 누구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상황에 업앤다운은 있지만 운이 계속 몰리는 사람도 없고요. 운이 계속 나쁜 사람도 없거든요. 아니면 어떤 업무나 업계가 계속 운이 나쁘거나 운이 좋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이 업앤다운을 치고 있는데, 거기서 굳이 막 이건 제 탓은 아니고요 라고 굳이 얘기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30분 동안 할 얘기를요, 한번 3분 안에 해보세요. 그러니까 30분 동안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는지 보시고요. 3분 동안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얘기를요, 한 번 더 요약, 축약해서 30초 해보세요. 누가 더 집중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타이밍에 사람들이 더 집중을 할까요? 저는 이 30초인 것 같거든요. 우리는 사실 수많은 얘기를 하지만 요약해서 얘기하는 방법을 잘 공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요약을 하게 되면 사람들의 집중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3시간 동안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요, 사람들의 집중은 3분에서 30분이에요. 근데 나는 3시간 얘기를 내 기쁨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말하기가 여러분의 몫이라면, 말하는 게 내 몫이라면 그건 충분히 하셔도 되죠. 하지만 지금 하고자 하시는 건 의사소통이잖아요. 소통을 하시려면 듣는 사람의 입장도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들 수업도 50분 정도 수업인데 한 40분쯤 되면 모두가 다 약간 로그아웃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물며 지금 학교를 졸업한 지 몇십 년인데 이분들이 그 집중도 스팬은 갈수록 짧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대화를 하시던 저는 아무리 중요한 사안도 그렇게 막 30분, 3시간, 막 30시간씩 논의할 사안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노를 할 수 있게 좀 마음이 편해지셔야 돼요. 그러려면 내 주체성이, 내 자존감이 조금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보면 저분은 굉장히 고마운 분이에요. 나를 여기 뽑아줬어. 이 하찮은 나를 이 회사에 뽑아줘서 나에게 이렇게 소중한 기회를 주셨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떤 무례한 요구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 노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분이 저렇게 소중한 사람인데 어떻게 제가 노를 합니까? 근데 내가 당당해져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그 위치에서 그 업무를 하시고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뽑은 사람도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뽑아서 회사에 고용한 사람들도, 그리고 여러분을 뽑자고 한 그 사람들도 다 바보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뽑힌 데는 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당당해지지 않으면 외부에서 오는 모든 무례한 요구나 요청에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일단은 내가 좀 단단해져야 돼요. 내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이 업무를 하는데 당당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무례한 요구 왔을 때 나는 당당한데 어떤 거 이제 들어볼게요 라는 애티튜드가 생길 수 있죠. 그리고 그분이 무례한 요청이나 무리한 요청을 하셨을 때 이거를 거절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노를 하고도 내가 이 회사에서 쫓겨나지 않을 거야. 노를 하고도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해서 나를 괴롭히지 않을 거야 라는 당당함이 있으셔야 됩니다. 저는 그 감탄사를 좀 많이 사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20, 30대 저의 모든 대화는 감탄사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힐레인 이런 업무 좀 해주면 안 돼? 그러면 네? 진짜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근데 사실 조금 무리하다고 생각했으면 지금 뭐 많은 소통을 해봐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바운스 백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조금 더 능동적으로 밀어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밀어내시려면 되게 당당해지셔야 되는 거죠. 어떠한 거절에도 이유는 필요 없거든요. 뭔가 예를 들어 그러니까 물론 이건 업무 지시는 아니에요. 이건 부탁일 때예요. 뭐 예를 들어 나 100만 원만 빌려줘. 싫어. 그럼 우리 어색하잖아요. 보통 싫어하면 그 뒤에 내가 지금 약간 상황이 좀 꼬여 있어갖고 돈이 지금은 없는데 라고 막 이렇게 구구절절 얘기를 하면서 미안해 하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제가 이전에 한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너는 아시안이니까 뭐 수학을 굉장히 잘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오히려 마치 가스라이팅에 당한 것처럼 더 이상 숫자를 보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나를 하나의 선입견에 놓고 보니까 나는 그냥 내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한 건데 너 아시안인데 숫자 되게 잘할 줄 알았는데 아니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왜 내가 못하지? 왜 내가 이 숫자를 잘해야 되는지 못하지? 계속 위축되고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은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의 장점은 숫자가 아니었거든요. 넌 아시안계니까 숫자를 잘할 거야 이러면서 나에게 숫자에 관련된 업무를 주고 그리고 내가 업무를 했더니 너는 왜 아시안계인데 숫자를 잘할 줄 알았더니 못하니라고 하니까 제가 갑자기 막 위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잘했어야 되는데 못했구나. 나는 이렇게 쓸모없는 아이구나. 저는 단 한 번도 중학교 수학 선생님이었던 저희 엄마가 너가 수학을 못하기 때문에 너가 굉장히 나쁜 아이야 라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마치 나에게 가스라이팅 했던 그 보스는 인생 최대의 실수를 범한 것처럼 굉장히 했단 말이죠. 가스라이팅을 했던 거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니까 저는 이 직업을 수학을 하려고 들어온 게 아니었거든요. 제가 수학자로 이 직업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나는 숫자보다는 내가 기획력이나 다른 거에서 충분히 나를 보여줄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렇게까지 비하되어야 됐었지? 라면서 고민을 하게 됐죠. 반면에 멘토링은요. 힐레인 너 혹시 이걸 해보면 너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지 그래?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 나를 선입견에 넣지 않고 너의 성장에 봤을 때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보지 그러니? 라고 하니까 사실 이거를 실패했을 때도 결국 끝에는 내 성장에 별로 도움이 안 된 거지 내가 하찮은 인간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멘토링은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됐었죠. 우리가 흔히들 직장 동료가 얘기한 건 좀 가벼운데 상사가 얘기한 건 굉장히 무겁다고 하잖아요. 사실 이 권위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왠지 복종을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무조건 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관계를 좀 다시 살펴보면 그냥 인간 대 인간이고 구성원 대 구성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누군가가 나한테 그렇게 나쁜 얘기를 하면서까지 상처를 주는데 그거를 계속 듣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가끔 그 가스라이팅 하시는 분들이 우리 사이니까 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대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입니까? 같이 일하는 사이 아닙니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잖아요. 보통 그렇게 가스라이팅하는 상사와 내가 어떤 사이입니까? 평생을 같이 가야 되는 의형제 같은 사이입니까? 아니거든요. 우린 그냥 같은 공동체 집단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한 공동체 집단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 그 사람 직급이 그 사람이 이 회사에 입사한 연도가 좀 더 빠를 뿐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얘기가 다 거리낌 없이 나한테 들어야 되는 건 아니죠. 저는 그게 사실 사회적인 걸음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취할 건 취하고 내가 듣지 말아야 되는 이야기는 얼리슨 할 수 있는 아예 폐기학습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런 노력이 여러분한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이게 아니면 안 돼 라는 이 마인드를 좀 버려야 되거든요. 어떤 회사도요. 나오면 다시는 갈 필요가 없는 공간이 돼요. 이게 되게 슬프신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난 회사에 모든 걸 걸었는데 너무 슬퍼.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만약에 퇴직계를 냈다. 그럼 내일 이 회사에 올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안 되라는 마음이 나를 자꾸 코너로 밀거든요. 나를 자꾸 여유 없음으로 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가 아니면 안 되라는 마음을 좀 접으셔야 됩니다. 이전에 회사에서 다닐 때 이게 아니면 안 되라는 분들이 그게 안 됐어요. 오히려 대안이 많고 내가 선택해서 여기 계신 분들 있잖아요. 내가 여기 필연적으로 내가 그냥 여기 이거 한 옵션이라서 난 여기 아니면 갈 곳이 없어서 여기 계셨던 분들은 다 퇴사하셨더라고요. 근데 나는 갈 곳 많아. 내가 여기 선택해서 있는 거야 라는 분들은 내 주체성이 커지니까 내 자존감이 커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자리에 오래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니면 안 되라는 마음을 좀 버리시면 조금 더 편해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 권위의식을 조금 뒤집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사를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상사가 나를 가르쳐주는 과외 선생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나에게 이렇게 시간도 많이 쓰고 나에게 이런 많은 가르침도 주네. 근데 돈은 내가 받네.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서도 계속 내가 회사를 고용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내 성장을 위해서 회사를 고용했다.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근데 난 지금 돈 받으면서 일도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중심이 나면 저 사람은 나한테 저런 시련을 주는 것이 나를 위해서 주는 것이고 저 사람이 여기 존재해서 나에게 이런 조언을 하는 것도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마음이 편해지죠. 그리고 그때서야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준 조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어떤 과외 선생님이 나한테 와서 이걸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과외 선생님한테 저 그거 안 배워도 되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너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나한테 하나밖에 없는 선생님이고 이 선생님이 나에게 더 이상 가르침을 주지 않으면 나의 성장은 멈추고 그러면 그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걸 100% 다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좀 여유가 있어야 돼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 그래야 그게 계속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일단 짧게 하세요. 어떤 꽃노래도 한두 시간이 넘어가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이런 티타임이나 뭔가 멘토링 세션을 30분 이내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어떤 포인트에서 조언이 필요한 순간인지를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필요한 부분에 하나여서만 조언을 해주시는 게 핵심입니다. 나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만큼 있죠. 근데 그 사람은 당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여기 들으려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내 이야기 보따리 중에서 어떤 이야기가 듣고 싶은지. 그랬을 때 저는 사실 이 업무적인 포인트 아니면 이 상사와 잘 지내는 포인트 아니면 이 네트워크를 어떻게 더 확장할 수 있는지 이렇게 한 꼭지에 대해서 물어볼 거예요. 그럼 그 꼭지에 대해서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을 주세요. 그분에게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너무 오늘 얘기해주고는 내일 얘기해서 괜찮아? 어떻게 됐어?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게 사실 마이크로 매니징의 시작이거든요. 누군가를 매일매일 데일리로 체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리 신입사원이라 그래도 저는 기본적으로 신입사원도 이틀에서 3일 정도의 텀은 주라고 하거든요. 본인이 이거를 습득하고, 그리고 사람마다 이해하는 속도가 달라요. 우리가 이제 연차가 쌓이다 보면 좀 빠르게 이해를 하죠. 다른 사람의 의도나 이 상황에 대해서 빠르게 이해를 하는데, 신입사원인 경우에 그게 하루 이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분이 놀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분이 그냥 지금 아직까지는 시야가 좀 좁은 거예요. 그럴 때는 오늘 얘기하고 내일 그거 했어? 라고 물어볼 게 아니라 언제까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데드라인을 주시고요. 보통은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죠. 그러니까 그 룸 안에서 본인이 그 아이템을 갖고 소화를 어떻게 할지, 이걸 천천히 빨아서 먹을지, 씹어서 먹을지, 아니면 나눠서 먹을지, 이거는 사실 그 주최자가 선택할 몫이지 여러분이 선택할 몫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꼭 상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그 시간이 너무 크리티컬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너무 크리티컬하게 어느 데드라인이 있는 게 아니라면 이분이 생각하기에 조금 여유롭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을 주세요. 하지만 물론 회사에서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는 일에 이런 건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이건 단순히 멘토링, 그 사람의 행동 범위가 바뀌는 부분에 의해서만 드리는 조언입니다.